세계는 지금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폐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It will not end earlier than the end of calendar year. 長期国債、短期国債ともにさらに積極的な買い入れを行うこととしました。 It's the single largest investment in American jobs since World War II. 무제한 양적 완화가 만든 기이한 세상. 한쪽에서는 돈이 가뭄처럼 마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Money is almost free from the Fed, right? And it will be for years. 양적 완화 이후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는 팬데믹 머니의 세상. 팬데믹이라는 악재가 역설적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올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좀 더 커질 겁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돌파구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큰 격변의 시기인 것만은 그런 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 브레이크 없는 화폐 실험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소보다 이른 출근길. 이성균 씨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1년에 8번) 돈의 흐름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에 달러 가치가 엄청 빠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예. 그때 확 빠졌어. 예, 확 예. 빠지면서 유로 확 튀고 예. 점도표 나오고 크게 움직였어.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 온 모드긴 해. 근데 금리 쪽만 봤을 때는 이게 잘 모르겠어.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왜냐면 FMC 쪽에서도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어내야 하는 딜링룸. 미국에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발표에 아침부터 긴장이 흐릅니다. 세계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연준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2018년도에 올려놓은 금리를 단 한 번에 제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큰 결정을 했고 금융시장이 그만큼 움직였고 근데 그거를 완전 반대로 뒤집는 발언을 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리스크가 클 것 같고요. 최근 미국에서 변화의 조짐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가 지금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또 한번 좀 더 크게 좀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Right now, markets are seeing it as a risk-on opportunity because they see more money, more stimulus to the economy. 지난 4월, 약 400일 만에 다시 문을 연 디즈니랜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세입니다. It feels like things have finally reawakened, like it's a renaissance again, that we can get back to the real magic and the things that we look forward to. 미국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는 이유는 백신 접종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자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변경된 지침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날, 바이든 대통령은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I think it's a great milestone, a great day. It's been made possible
by the extraordinary success we've had in vaccinating so many Americans so quickly. If you've been fully vaccinated, you no longer need to wear a mask. 코로나19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유례없던 초대형 경기 부양책까지 쏟아내면서 미국은 지금 다른 어떤 나라보다 화려한 부활을 예고합니다. It's the single largest investment in American jobs since World War II. And it's a plan that puts millions of Americans to work to fix what's broken in our country. 바이든 대통령은 과감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Breakthroughs to prevent, detect. Two parents, two kids, that's $7,200 in the pockets to help take care of your family. And that will help more than 65 million children. 바이든이 약속한 6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은 미국 GDP의 28%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지난 3월 17일 런던의 은행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런던에 파견된 딜러들은 모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연준 의장 파월의 입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좀 그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 되게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좀 모니터링 잘 해주시고. 발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 We have now just 10 minutes for the decision. Let's see what happens. 이곳은 바로 우리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뉴욕 사무소입니다. 오늘 그 연준이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제로금리나 대규모 자산 매입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하고 또 어떻게 거둬들일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신호가 좀 있지 않을까. 뉴욕 현지에서 실시간 대응하는 이유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곧 우리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So the focus today will be on how much more optimistic the Fed's own forecasts become and how Powell defends no change in policy. Good afternoon. I would like to start by noting that it has been a full year since the pandemic arrived with force on our shores. Looking back, it was clear that addressing a fast-moving global pandemic would be plainly and primarily the realm of healthcare providers and experts. Today, the FOMC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maintained our sizable asset purchases. These measures, along with our strong guidance on interest rates and on our balance sheet, will ensure that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deliver powerful support to the economy until the recovery is complete. 파월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자 시장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지금 발표하자마자 쭉 빠졌다가 지금 현재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우 지수가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지금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은 지금 하이입니다. 하이스트. 일시적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계속 시장에 안도감을 더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표로 요동치던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일단 반등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23년 차트도 21년에는 혹시 어떤 변화가 있나요? 21년 변화가 없습니다. 네, 21년은 없고. 네. 한국은행에서 주목하는 것은 파월의 발표와 함께 공개된 점도표입니다. 총 17명으로 구성된 FOMC 위원들이 익명으로 향후 예상되는 정책 금리를
점으로 찍어 표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2년과 23년에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들이 3개월 전보다 늘었습니다. 예상보다 금리 인상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그 기축통화의 기준금리를 연준이 결정하고 앞으로 그 기준금리를 어떻게 변경해 갈 것이라는 그 신호를 시장에 전달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거나 이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역사상 유례없는 돈풀기로 코로나19에서 가장 먼저 일어서는 미국.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언젠가 이 돈의 파티를 멈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돈들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돈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풀린 달러가 경기 회복을 넘어 경기 과열을 일으킬 것이라는 인플레이션 논쟁도 뜨겁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물가가 만약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첫 번째는 중앙은행이요. 지금처럼 돈을 뿌리면서 경기 부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돈을 뿌리면 이거는 사실상 물가를 갖다 제대로 이제 부추겨버리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금금리가 3%인데 예를 들어 물가가 10%씩 오른다. 사람들은 누구도 예금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몰리게 되냐면 무언가 실물 자산에 대한 투기, 이런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실물 경제를 위축시켜 버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제한해 버리는, 재갈을 물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폭등한 원자재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압박 요인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M1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과 그리고 그 요구불 예금인데 그 M1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개월 동안에 15배 정도가 늘어났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누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돈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잔에 있는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조금씩 물줄기를 줄여가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물컵의 주인이 물 따르기를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테이퍼라는 게 물을, 그러니까 수도꼭지에서 물 트는데 그걸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끄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밖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물을 계속 틀어놨는데 그 틀은 거 양을 좀 줄이는 거예요. 테이퍼 텐트라는 게 물을 좀 그동안은 많이 틀었다가 유동성을 좀 줄이니까 경제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최근 터키의 리라와 가치는 연일 폭락 중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에 터키에 있는 달러들이 벌써부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중앙은행 총재를 에르도안 대통령이 해임하며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Ülkemize yatırım yapan uluslararası yatırımcılar ise Türkiye'nin gücüne ve potansiyeline güvenmeleri çağrısında bulunuyorum. Dünyayı dar edeceğini 벌써 신흥국의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Aşık Veysel'in sazını çaldığı 코로나19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브라질. 경기 침체에도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했습니다. 6년 만에 첫 조치였습니다.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에 달러가 유출되며 외환 위기까지 겪었던 브라질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Pobre não quer estar pedindo doação, pobre quer trabalhar, entendeu? Porque eu acho que a partir do momento que a gente depende de uma doação, a gente não vive dignamente. 구호 물품과 무료 배식에 의존하는 추락한 국민들의 삶을 먼저 돌아볼 수 없는 사면초가의 브라질. Olha a situação. Se não fosse aqui a igreja dentro dessa comida, eu não sei que porra, onde eu ia comer agora? Onde eu ia comer? Eu tô duro, não tenho dinheiro, cara, entendeu?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정상화될 때 심각한 위기는 미국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11년 경기가 좋아질 때는 남유럽 국가들이 타격을 받았고요. 양적 완화의 대가를 치르는 나라는 어김없이 미국이 아닌 신흥국이었습니다. 2013년에 양적 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을 시사하니까 브라질 같은 나라가 아주 외환위기까지 내몰렸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신흥국이 무너지는 금리 발작은 예외 없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에 금리 올리기 직전에는 중국이 아주 유탄을 맞았기 때문에 미국이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뭔가 좀 유탄이 취약한 나라들이 맞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신흥국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경제 위기를 알려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될 수 있다. 마치 탄광 속에 들어갔던 카나리아가 이 사람보다 먼저 반응해서 이 카나리아를 보고 탈출하는 것처럼 세계 경제에서 그런 이머징 시장이 아마 가장 먼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부채 문제가 생기면서 어떤 위기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떤 달러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생기게 되면 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하는 이머징 마켓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가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1964년) 미국의 개입으로 본격화된 베트남 전쟁. 재정이 말라갔습니다. 더 많은 달러가 필요했죠. 태평양 전쟁 몇 배의 전비를 쏟아붓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거는 사실 1960년대 말에 벌어진 베트남 전쟁이었죠. 여기에 이제 엄청난 전비를 쏟아붓지만 사실은 여기서 미국은 패전을 하게 됩니다. 달러 발행량을 제한하겠다는 세계와의 약속을 파기해야 할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금 1온스를 35달러로 묶고 다른 통화는 달러에 고정해 미국 달러를 세계 결제 통화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미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느라 많은 돈이 필요했죠. 씀씀이가 커진 미국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국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미국을 상대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며 금 인출 소동을 벌였습니다. 영국마저 엄청난 돈을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닉슨 대통령은 급기야 폭탄 선언을 합니다.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닉슨 대통령의 일방적인 금퇴한 중지 선언으로 미국은 달러를 마음껏 발행했습니다. 인쇄하는 만큼 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너무 많이 찍혀 나오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달러의 신뢰가 함께 떨어집니다. 이때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새로운 달러를 발명해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 왕가를 보호해주는 대가로 사우디의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달러를 석유에 묶어 가치를 지키고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묘수였습니다. 오일이 없으면 어떤 나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고 어떤 문명도 만들 수가 없는 거고 경제 성장을 꾀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나라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쌀만큼 쌀보다 더 귀한 게 오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신흥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석유가 필요했고 석유를 사기 위해선 반드시 달러가 필요했죠. 이 지폐는 종이 쪼가리거든요. 그럼 이 권위를 누가 보장해 주느냐? 지금 이제 국가가 어떤 국가의 힘을 가지고 그 통화의 권위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요. 이후에는 이제 돈이 맘대로 찍히는 세상이 됐던 겁니다. 이제는 금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종이 달러를 믿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달러는 모든 나라가 사용해야 하는 세계의 돈이 되었습니다. 달러가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법칙도 생겼죠.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이 재화를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미국의 달러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지불하고 신흥국으로부터 상품을 사옵니다. 신흥국은 미국에서 받은 달러로 기축통화 지위에 오른 미국의 국채를 사면서 다시 달러를 미국에 보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엔 상품도 남고 썼던 달러도 되돌아왔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달러가 20세기 최고 발명품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수출국들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얻는 대가는 더 많은 달러였고 수입국인 이 미국은 더 싸고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얻게 되는 거죠. 사실 그야말로 무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이렇게 뿅 하고 미국의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생산하는 건 별로 없이 얼마든지 남의 나라 물건을 사다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달러라는 가장 놀라운 수출품, 또한 가장 놀라운 20세기 발명품을 통해서 21세기까지 이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1970에서 80년대 오일 쇼크는 세계 경제에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름값도 올랐으니까 택시요금도 올려줘야죠. 물가만큼 공급도 올려줘야죠. 그렇습니다. 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린 자꾸만 올라가는 높은 물가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 서울에다 그렇게 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78년, 79년, 80년 이때 한 달에 몇백만 원이 올랐다는 등 우리는 1년 동안에 모으는 게 기껏해야 100만 원, 200만 원인데 통합행청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을 20% 선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고 내년에는 경제 안정적 성장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세계 경제의 구원자는 폴 볼커였습니다. 그는 연준 의장 취임 당시 11.2%였던 금리를 21%까지 올리며 물가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죠. 실업률이 치솟았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달러가 사실은 세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내 경기의 위축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달러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을 파산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실업을 발생시키고 본인 자신도 이 살해 위협을 받기까지 하면서도 이 금리를 살인적인 수준인 21%까지 인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폴 볼커가 올려놓은 금리 덕분에 미국은 위기 때마다 돈을 풀어 위기에서 탈출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달러화가 타락이 돼서 만약에 기축 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되는 순간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의 모든 자산 가격의 상승은 금리를 꾸준히 40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만약에 달러화 가치 타락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지금까지의 돈을 푸는 기조에서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이 달러를 마음껏 발행한 데에는 사실 숨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的各位国家元首、政府首脑，世界银行有关报告认为，到2030年，共建“一带一路”有望帮助全球760万人摆脱极端贫困。 지금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On a prosperous future together in this regard. 대규모 토목공사인 1대1로 사업,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60여 개의 나라를 아우르는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중국 1대1로 사업선상에 있는 국가들의 중국이 투자한 금액은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투자가 모두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달러 벗어나기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 中国的人民币国际化，这个是一个大势所趋，一个阶段性，就是说，不是说中国想这么做就能做的，而是要水到渠成，要具备了这样一个大的环境。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This agreement is a good deal for America. Our products will gain better access to China's market in every sector from agriculture to telecommunications to automobiles. But China gains no new market access to the United States. 중국이 만든 값싼 물건 덕분에 세계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었습니다. 최대의 생산 기지로서 중국은 차곡차곡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당시에 중국의 주요 외환 보유액의 거의 70~80%가 달러 국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3번에 걸쳐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그게 만약에 달러 가치 평가가 절하가 되면 갖고 있는 대부분 외환 보유액이 그냥 종이장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而不是过去金融家制造泡沫，现在是由美国国家来制造泡沫了。作为世界主要储备货币的发行国，在这个问题上要表现出负责任的态度。 양적 완화로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진 중국의 부도 흔들릴 것이라는 계산. 경제력을 키운 중국은 이제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미국은 자기네 국내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취해서 국내 문제를 극복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 원래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는 해외 수출이 되니까 대신에 이것이 그 흘러들어갔던 이머징 국가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올라가고 금융자산이 증권시장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양자 완화했던 거를 다시 걷어들이면 이머징 국가들이 올렸던 자산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나라는 경제 위기가 오고 사실은 미국은 다시 안전 자산처로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과거 40년 전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다시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머징국들이 겪었던 몇 번의 위기가 이 본질은 이런 문제였던 거죠. 예를 들면 1970년대 급부상하던 라틴 아메리카에는 외국인 투자 자본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달러의 유입으로 라틴 아메리카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미국의 금리 인상에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패턴은 1990년대 아시아에서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함께 아시아 4마리 용으로 불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한국.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설정하는 일종의 대기성 차원 보강 국가와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우리 경제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걱정스러운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에 화의 신청을 낸 주식회사 쌍방울과 쌍방울개발이 오늘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건실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몸담았던 회사에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미국이 푼돈으로 달러를 확보했던 나라들은 미국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국면에서 외환위기에 내몰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결정하는 건 미국이죠.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선행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른 경험, 그게 또 중국에서 어떻게 그게 다른 양상으로 펼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2018년 중국은 상하이에서 원유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통화로의 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새로운 금융거래 네트워크도 구축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채의 보유량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But they have an overall goal to become the leading country in the world, the wealthiest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That's not going to happen on my watch. 두 거인의 힘겨루기를 세계는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평화스러운 양도는 없습니다. 그 전쟁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도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큰 격변의 시기인 것만은 그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은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달러의 힘을 빌려왔습니다. 때로는 전쟁 비용이 필요했고 때로는 금이 간 금융기관의 신뢰를 보존하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방법까지 발명해 세상에 유통되는 달러의 숫자를 늘려왔습니다. 팬데믹 시대, 우리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만큼 많은 달러가 세상에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달러의 마법은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멈추고 전염병의 재난이 휩쓴 그 이후에도 계속될 달러의 사이클. 달러는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후 세계에 어떤 충격을 줄지 아직 누구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기억을 되짚어 가보겠습니다. じゃあこちらになります。はい。前の人はお金持ちの人で、地主っていうか、建物がね、一応100年以上前の建物で、家の中にこの蔵って言って昔のものが2棟建ってる大金持ちの家だったのよ。
올해 37살의 토우루 씨는 부동산 투자자입니다. 그늘 돈을 받고 빈집을 인수하는 독특한 사업도 합니다. 200万円もらってこの家ももらいました。その中にさらにお宝も詰まってるということはすごいあるんで、もう昔の不動産売買という感覚ではないですね。お金をもらって引き取ってくれっていう。そう、200万円ももらって家ももらって中身のお宝も全部あげるっていう。 토우루 씨가 폐가를 인수한 이유는 이곳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何重にもなってて、で中は湿気に強い霧というか、この中にお宝があってですね、昔の株券がこの中から出てきました。すんごいいっぱい出てきましたね。あとはこれは砂糖工場ですね。大正10年なんで100年以上前。でこれが南満州鉄道の株券。満州国があった時の株券ですね。 그곳에는 풍요로웠던 시절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壺ありましたよ。僕が生まれた時はもう日本貧乏っていうかずっと不況であんまり日本っていう国に期待できないような状況で育ったんで、だからこそ自分でやるしかないっていう人が今増えてき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ね。だからまあそこで昔は価値があったお金持ちの人はみんなこういうものをいっぱい集める人が多くて、今は物をいらないっていう時代になってきてるから、そこの差で僕たちが昔の集めた古物をいらないっていう人との間で取り持つことによって生まれるビジネスチャンスが今だと思いますね。 80년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일본. 당시 세계 100대 기업 중 53개가 일본 기업이었을 정도로 일본 경제는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흑자가 급증했습니다. 일본의 비극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일본 중앙은행에서 일했던 구니오 교수. 私は大きな国をです。日本銀行いや元日本銀行金融研究所長ですよ。具体的な80年代後半のバブル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出発点になったのはレーガノミクスですね。レーガノミクスっていうのはアメリカでレーガンが大統領だった時に双子の赤字っていうのがあって、財政赤字とそれから貿易赤字と。 1985년 9월 당시 미국은 G5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불러 향후 일본의 30년 미래를 결정할 합의를 유도합니다. 당시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결한 방법은 다소 강압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엔화 강세를 유도했고 그 결과 1달러당 엔화 환율은 250엔에서 12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는 엔화 절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는 플라자 합의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엔화 절상으로 수출이 어려워진 일본은 내수 부양에 집중하기 위해 금리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구한 돈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산 거품이 일어나자 중앙은행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면서 일본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そういうことに歯止めをかけたいっていう気持ちはあったんだけども、実はそれあんまり効かなかったんです。金融政策の効き目っていうか、それはバブルってみんな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
急に止まんないんですよ、走り出すと。でバブルが崩壊するとどうなるかと。資産価格は下がりますが、それまでに借りたお金のあの金額は残ってるわけですね。そうすると負債はここで資産はここですから、バランスシートがぶっ壊れてしまってる。つまり債務超過、もうはっきり言って倒産状態になってるわけで。 돈의 위기를 더 많은 공짜 돈을 풀어서 떠받쳐온 시대. 팬데믹이 물러가고 양적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그 시대의 부채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돈을 풀어 세상을 구하겠다던 팬데믹 머니. 그것이 구해내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도 이 넓은 사무실에 출근한 사람은 나동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새로운 일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작년 초에 확진자들을 늘었을 때 공고사직 형태로 해서 13명 내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휴직 상태. 매년 100건이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잘 나가는 전시업체였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0건도 채 일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시절 중진공에서 2억 받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3억을 받아서 총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에 이제 대출금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한 6억에서 7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순적자라는 거죠. 일거리는 사라지고 그 대신 빚이 속절없이 늘었습니다. 5년 안에 못 갚습니다. 절대 못 갚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면. 경제가 한꺼번에 확 급반등을 하든 않을 거거든요. 정상화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라갈 건데 그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라든지 원금 상환 부담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있을 때마다 그리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게 많죠, 저는. 말로 할 수가 없죠. 팬데믹이 물러간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팬데믹 시대의 진빚은 전염병과 함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무엇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지금 코로나 이후 나타날 데미지, 특히 경제적 약자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불평등에서 잘 나가는 쪽을 잡기 위해서 뭔가 유동성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나가는 쪽이 그 과정에서 또 위기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일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연방준비제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2블록쯤 떨어진 곳에는 최근 집을 잃은 빈민들이 지내는 텐트촌이 늘어서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 10동에 불과하던 텐트가 최근 40동까지 늘어났습니다. 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마리오. 그는 매일 12시간씩 배달 일을 하지만 텐트촌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도 연준 앞마당 텐트촌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So if things are costing more, but we're not getting enough money to pay for them, then you're always going to have with people who are without, right? So if I'm working 12 hours a day,
but I don't have enough money in my pocket to have an apartment and purchase food.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뿌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I'm wondering, are you planning to visit the homeless encampment that's near the Fed in Washington that you drive by? Have you been invited? And if you went, what would you be looking to learn there? These are people who, in many cases, had jobs, and they have lives, and they've just found themselves in this place. And I'm well aware that this is not something that the Fed has all the tools for or anything like that. But I will do that. 돈을 풀어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사이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올해 19살이 된 데스티니. 그는 6개월 전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된 뒤 텐트촌에 들어왔습니다. A few months after COVID really got bad, my job started laying off people, furloughing people. What kind of job did you do? I was actually doing fast food at the time. Play devil's advocate, say they're trying to do things that would help, but in the long term, they really don't because of how long it takes. Living in general, plus COVID doesn't make things much easier. I just found out I'm carrying twins right now. 빈곤의 앞에서도 돈의 세계는 건재할 것입니다. 현재 달러 시스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부채 부담을 매우 불공평하게 지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 간으로 보면 미래 세대가 현재 부채 부담을 안고 있고, 계층 간으로 보자면 저소득층이 부채 부담을 지고 기득권층이 수혜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이 지정학적인 국가 관계로 본다면 달러 시스템의 주변부가 이 부채 부담을 갖고 있고 중심부인 미국은 이 수혜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이 달러 중심의 경제 질서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구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돈. 팬데믹 머니는 두 개로 갈라진 우리 세계를 더욱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빈곤이, 다른 한쪽에서는 돈의 파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닌 돈의 팬데믹.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